영화평론가 안치홍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공포분자는 대만 뉴 웨이브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의 하나입니다. 극 영화를 다큐멘터리 정신에 접목한 뉴 웨이브라는 대만 영화의 새로운 시도는 수십 년 전 관객과 평단 등 영화계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종의 성찰적 리얼리즘의 전통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더 박수를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영화를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대중은 성찰을 전면에 내세운 대중예술에 불편해합니다. 지금 영화에서 소비와 성찰은 병립하기 힘든 두 개의 단어입니다. 공포분자는 뉴 웨이브의 기수 고 에드워드 양 감독이 198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그의 초기작에 해당합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이자 그의 마지막 작품인 하나 그리고 둘은 성찰 자체를 보여준 그의 영화 연출의 백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 그리고 둘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처럼 대중적 열광을 불러온 작품은 아닙니다. 3시간 가까운 상영 시간을 잔잔하고 강한 성찰로 채우니 소수의 매니아층만 열광합니다. 공포분자는 마찬가지로 성찰을 담았지만 생각보다 재미있는 작품일 수 있습니다. 공포분자의 성찰은 전면적인 형식이 아니라 사건을 보여주면서 성찰을 후면에 배치하였기에 대중이 다가가기는 더 쉬워 보입니다. 고독과 고립, 내면과 외면의 황량함. 영화는 도시의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경찰차의 질주와 경찰차에서 울려 퍼지는 사이렌 소리로 시작합니다. 화면의 느낌은 불안하고 냉랭합니다. 바깥 풍경은 곧 방안 풍경으로 바뀝니다. 첫 장면에서 여자가 책을 읽습니다. 밤을 새운 듯합니다. 남자가 몇 마디 중얼거리며 여자에게 말을 겁니다. 화면의 중앙을 책 읽는 여자가 채우고 우하 쪽으로 자는둥마는둥한 남자가 누워 있습니다. 책 읽는 여자의 화면 구석에 살짝 걸친 채인 남자는 이어 팔 부근만을 보여주며 화면 밖으로 나갑니다. 같이 있지만 공존한 느낌이 들지 않고 고독한 두 사람이 풍기는 각각 고립된 분위기는 영화 내내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마주보며 대화하는 장면은 드뭅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일이 드물고 그런 정황으로 짐작되어도 카메라는 한 사람만을 잡습니다. 쌍방향 소통이 일어나지 않고 거의 일방의 진술이 화면을 채웁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이 영화의 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주인공 남녀의 등장 또한 같은 방식입니다. 여자를 따로 보여주고 따로 남자를 보여주고 카메라 앵글은 한 집에 사는 두 사람을 잡지만 둘이 분리된 공간에 위치하는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극중 주울분이 남편 이립중을 떠나는 장면에서 고립과 단절의 극단적 카메라 워크는 에드워드 양이 이 영화에서 전하는 공포의 실체인 듯 합니다. 공포분자가 공포를 만든다기보다 공포가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지요. 즉 공포는 공존하는 듯 하지만 고립하고 단절한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관객은 누가 공포분자인지 찾으려고 들 수 있습니다. 영화를 다 보고 대미에서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관객은 아마 이립중을 공포분자로 지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사실 누가 봐도 이립중은 저열하고 지질한 인간입니다. 아내 주울분이 억지로 같이 사는 남편 이립중에게서 느낀 감정은 혐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람은 혐오의 감정과 함께 공포의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내 주울분을 너무 사랑하는 이립중이 아내에게 공포분자가 되는 이러한 현실은 확실히 고전적인 비극에 가깝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거론된 공포와 연민 중에서 에드워드 양 감독이 공포라는 용어에 집중했다면 그 공포는 상대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하지만 그 혐오가 나에게도 존재한다는 암묵적 지각을 영화로 전달하려고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포는 극중 이립중이라는 특별히 혐오스러운 한 인물에게서 발산한다기보다는 이립중과 다른 척하지만 이립중과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단절하고 차단하면서 공포를 생성하고 이 공포가 사람들을 서로에게 공포분자가 되도록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무엇보다 자신에 대해 스스로 공포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영어 제목이 The Terrorizer'로 복수로 된 것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존엄한 인간은 누구인가?
공포 분자에는 글이 제대로 써지지 않아 슬럼프에 빠진 아내 소설가 주울분, 비열한 수단까지 마다하지 않으며 더 나은 삶과 승진을 위해 애쓰는 남편 의사 이립중이 등장합니다. 취미로 동네방네 사진을 찍으며 돌아다니는 부잣집 소년, 그가 얼떨결에 사진을 찍으며 좋아하게 된 신비로운 분위기의 호녀, 소녀를 더해 네 사람이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주울분 이립중 말고는 연결되지 않은 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며 소녀의 장난 전화를 계기로 서로 엮여 마침내 비극적 결말에 도달합니다.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한 공포 분자에는 호감 가는 인물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중 최고 비호감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립중이겠습니다. 이립중이야말로 단연 더 테러라이저의 대표격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최악의 공포 분자이지만 홀로 최종적 비극을 자처한 이립중이란 혐오스러운 인물 말고는 그나마 이 영화에서 존엄한 인간을 찾을 수 없다는 역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역설을 어찌해야 할까요? 연민 없는 공포가 만연한 세상에서 어떠한 카타르시스의 전망도 부재할 때 혐오스러운 삶과 자신의 인생을 예민하게 자각하고 세상과 최종적 단절을 결단한 이립중이야말로 가장 존엄한 방식으로 삶을 대면한 사람이란 판단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삶을 버렸을 때만 존엄한 삶이 가능하다는 비극적 성찰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과 반전의 대미에서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상상의 보복에서 이립중이 거울 속의 주울분에게 총을 발사한 장면 또한 인상적입니다. 영화에는 거울 장면이 가끔 등장하는데 거울이 분열과 성찰이란 이중의 의미를 담겠지만 동격 장면으로 보아 분열의 의미가 더 부각되는 듯 합니다. 성찰에 실패하면 자아는 결국 분열합니다. 충격적인 대미에서 벽에 묻은 뇌의 조각과 쿨럭하고 머리 뒤쪽으로 터져나온 핏물은 세계의 현상이자 비상구 없이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인간이 흘리는 세계의 눈물입니다. 영화라는 상상 속에서 다시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고 혼용한 마지막 장면은 또 하나의 마지막 물음표를 찍으며 끝납니다. 이립중의 최종적 해법 이후 주울분이 잠에서 벌떡 깨어나 무엇인가를 하는 장면이지요. 그것이 전반적 삶에 대한 구역질인지 주울분 이립중 부부가 그동안 실패한 임신의 징표인 입덧인지는 불확실하고 해석은 전적으로 관객에게 맡겨집니다. 만일 후자를 상상하는 관객이라면 이어질 복잡한 상념을 추가로 떠올리게 되겠지요. 고립과 분열, 부원부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적인 장면은 비극적 사건의 방아쇠를 당긴 혼혈 소녀의 사진입니다. 부분 사진을 모자이크처럼 모아 벽에 붙인 그의 대형 얼굴 사진은 창밖에서 안으로 바람이 불어오자 코와 입 등이 따로따로 벌럭입니다. 일그러지고 조각난 인간상을 흥미롭게 극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뉴 웨이브 1947년생인 에드워드 양 감독은 대만 뉴 웨이브 영화의 기수였습니다. 2007년에 작고했습니다. 뉴 웨이브 영화 공포 분자가 보여주듯 영화를 통한 의미화와 성찰은 분명 영화 예술의 지평을 확장한 뜻깊은 시도였습니다. 영화 음악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면서 건조한 생활 소음을 그대로 배경에 깔아 지치고 고립된 현대인의 삶을 냉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명암을 조절하며 심리와 분위기를 전달하는 영화적 능력은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영화에서 목격되는 독특한 영상 언어나 영화적 미감은 예컨대 르몽드 같은 데서 그를 왜 현대예술계의 가장 위대한 예술가로 평가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만듭니다. 불행히도 뉴 웨이브는 더는 통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 올드 웨이브가 되어 관객에게서 외면받았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관객을 욕할 수는 없기에 재미있는 성찰이 되지 못한 영화는 어떤 웨이브든 어떤 성찰이든 현대 영화에서 살아남기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영화사적 의의와 무관하게 앞으로 공포 분자가 영화 작품으로 계속해서 영화의 고전으로 호명되지 않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에드워드 양의 작품으로는 제53회 칸 영화제 감독상 수상작 하나 그리고 둘을 비롯하여 타이페이 3부작으로 불리는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타이페이 스토리, 공포 분자 등이 있습니다.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과 타이페이 스토리는 이미 국내에 개봉됐지만 공포 분자는 발표 34년 만인 2020년
스크린을 통해 국내 관객을 처음 만났습니다. 에드워드 양 감독은 관객이 나의 영화를 볼 때 마치 시를 읽듯 영화를 읽어주기 바란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공포분자는 그의 말대로 감상해야 하는 영화입니다.